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환한 미소를 위해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온 치과원장 강치성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 한두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밤에 양치질을 하다가 칫솔에 피가 묻어 나오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입에서 텁텁한 냄새가 나고 밥을 먹을 때마다 시큰거리거나 잇몸이 욱신거리는 느낌. 혹시 그런 증상들 나이가 들어서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기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꿔 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얼마 전 제게 찾아오셨던 한 환자분이 있었어요. 그분 덕분에 제가 지난 20년간 치과 의사로 살면서 얻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잇몸 건강은 물론이고 치과에만 의존하지 않고 집에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방법들, 그리고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만이라도 다른 생각 다 접어두시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혹시 오늘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이 이야기는 제게 선생님, 이제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요, 라고 말씀하셨던 70대 초반의 김갑수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김 선생님은 진료실 의자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원장님, 이가 너무 흔들려요. 밥 먹을 때마다 신경 쓰이고, 이젠 밥맛도 없어요. 친구들 만나서 얘기할 때도 자꾸 입 냄새가 날까봐 신경 쓰이고요. 이젠 그냥 다 빼고 임플란트 하는 게 낫겠죠? 이 나이 되면 다 이렇게 되는 건가 봐요. 제가 본 김 선생님의 입안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잇몸은 붓고 피가 나고 있었으며 치아 뿌리 쪽에는 누런 치석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그 상태로 3주 이상 염증이 지속된 잇몸뼈는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고요. 김 선생님은 평생을 농사를 지으셨대요. 흙과 함께 부지런히 일하며 자식들 키우고 나니 어느새 72 훌쩍 넘으셨다고요. 젊어서부터 치과 갈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으셨고 그저 이가 시리면 시린가 보다, 잇몸이 좀 부으면 부은가 보다 하고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밥을 드실 때마다 이가 너무 흔들려서 도저히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가 없게 되셨고 입 냄새 때문에 손주들과도 가까이 하기 힘들어졌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김 선생님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는 치아가 몇 개 있더라도 아직 뼈가 다 녹아 못 쓰게 된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 입 냄새 절대 선생님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껏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저와 함께 딱 3주만 노력해 보시죠. 저는 김 선생님께 가장 먼저 잇몸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잇몸 깊숙한 곳, 즉 잇몸 틈새에 숨어 있는 현기성 세균 때문이라는 것이요. 이 세균들은 산소를 싫어해서 잇몸 깊은 곳에 숨어 독소를 내뿜고 그 독소는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잇몸뼈를 녹입니다. 저는 김 선생님께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디파이드 바스법이라는 올바른 칫솔질 방법입니다. 이름은 좀 어렵지만 너무나 간단한 방법입니다. 칫솔모를 치아와 잇몸 사이 틈에 45도 각도로 기울여 넣고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듯이 닦는 겁니다. 이때 잇몸을 너무 세게 문지르지 않고 부드러운 칫솔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잇몸의 경계를 따라 원을 그리듯 살살 마사지하듯 닦아주세요. 두 번째는 치간 칫솔입니다. 칫솔이 닿지 않는 치아와 치아 사이 틈새를 청소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김 선생님은 치간 칫솔을 처음 써보셨는데 사용법을 알려드리자마자 피가 나기 시작해서 깜짝 놀라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선생님, 피가 난다는 건 그 부위에 세균이 잔뜩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닦아주셔야 해요. 김 선생님은 제 말을 믿고 딱 3주간 아침 저녁으로 이 두 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한 달 뒤
김 선생님이 제게 다시 찾아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잇몸의 붓기가 눈에 띄게 가라앉았고 밥 먹을 때 시큰거림도 거의 없어졌다고 하셨어요. 가장 기뻐하신 건 더 이상 입냄새 때문에 친구들을 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꾸준한 관리의 힘입니다. 단순히 이를 닦는 것을 넘어 내 몸의 신호를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죠. 자, 다음은 정말 특별한 사연을 가진 70대 박미경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박 여사님은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어요. 알고 보니 젊은 시절 치과에서 너무 아프게 치료받은 트라우마가 있으셨던 겁니다. 그분은 치아 대부분을 임플란트로 대체하신 상태였고 남아있는 몇 개의 치아와 잇몸도 염증이 심해서 많이 아파하셨어요. 저는 치과에만 오면 겁이 나요. 그래서 그냥 아파도 참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젠 너무 아프고 이가 시려서 잠도 못 자겠어요. 박 여사님의 가장 큰 문제는 임플란트 주변에 낀 음식물, 찌꺼기와 플라그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해서 생긴 염증이었습니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달리 감각이 없어서 잇몸에 염증이 생겨도 잘 느끼지 못하고 방치하기 쉽거든요. 저는 박 여사님께 안 아픈 치료를 약속하고 먼저 구강 상태를 점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솔루션을 제안했어요. 첫 번째는 구강 세정기입니다. 저는 박 여사님께 치과용 물총이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잇몸에 물을 쏴서 음식물 찌꺼기를 날려버리는 방식이죠. 손이 떨려서 치실 쓰기 힘든 어르신들에게 이 구강세정기는 정말 혁명적인 도구예요. 물의 압력으로 잇몸 마사지 효과까지 있어서 잇몸의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천연 구강 관리법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두 가지 방법을 추천해 드렸어요. 하나는 소금물 가글이고 다른 하나는 베이킹소다 용액으로 헹구는 방법입니다. 소금물은 세균을 탈수시켜서 죽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 한 컵에 천일염 반 스푼을 녹여서 양치 후 30초간 헹궈주세요. 소금을 잇몸에 직접 문지르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녁에는 음식에 쓰는 식용, 베이킹소다 용액으로 헹구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이라 입안의 pH를 중화시켜 잇몸 염증을 유발하는 산성 환경을 없애줍니다. 역시 물 한 컵에 베이킹소다 반 스푼을 녹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베이킹소다를 너무 많이 넣으시면 구강 점막 자극이나 치아 손상의 위험이 있으니 농도를 진하게 하시면 안 돼요. 박 여사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매일 꾸준히 구강세정기로 관리를 하시고 소금물과 베이킹소다 가글을 병행하셨어요. 두 달 뒤 박 여사님이 다시 오셨을 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원장님, 이젠 잇몸이 아프지 않아요. 물총으로 하니까 시원하고 개운해서 자꾸 하게 돼요. 저 이제 치과 오는 게 무섭지 않아요. 박 여사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치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방치하면 결국 더 큰 문제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플란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도요. 꾸준한 관리만이 나이가 들어도 내 치아와 내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저와 비슷한 나이대인 50대 초반의 이정호 원장님 이야기입니다. 다른 과의사 선생님이신데 잇몸이 아프고 이가 시리다고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원장님은 매우 바쁘신 분이셨어요. 진료의 병원 운영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셨다고 해요. 잇몸이 아픈 걸 그저 과로 때문에 그런가 하고 넘기셨고요. 저는 이 원장님의 입안을 살펴본 뒤 잇몸과 치아의 마모 상태를 보고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이 원장님, 혹시 밤에 이를 꽉 물고 주무시거나 평소에 턱에 힘을 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 원장님은 깜짝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자꾸 이를 악물고 자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턱이 뻐근합니다. 잇몸은 우리 몸의 면역력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부위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잇몸은 가장 먼저 염증 반응을 보입니다. 게다가 이를 꽉 무는 습관은
잇몸과 잇몸뼈에 엄청난 압력을 가해 잇몸을 약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 원장님께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트 가드입니다. 밤에 잘 때 이를 꽉 무는 습관을 막아주는 보호장치죠. 이 가드를 착용하고 주무시는 것만으로도 잇몸에 가해지는 압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폴리스 활용입니다.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만든 천연항생제로 강력한 항균 및 진정 작용을 합니다. 양치 후 잇몸이 붓거나 욱신거리는 부위에 소량을 발라주거나 프로폴리스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면 잇몸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원장님은 제 조언대로 나이트 가드를 사용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한 달 뒤 잇몸의 통증은 물론이고 아침에 느끼던 턱뻐근함까지 사라졌다고 합니다. 강 원장님, 이젠 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채게 됐습니다. 잇몸이 아픈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네요. 이 원장님처럼 우리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잇몸의 통증, 출혈 그리고 입 냄새는 단순히 구강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세 분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구체적인 실천법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잇몸 건강을 지키는 세 가지 필수품. 첫째, 치간 칫솔과 치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칫솔로 양치해도 칫솔모가 닿지 않는 치아 사이에는 전체 구강 세균의 40%가 남아있는 사각지대입니다. 치간 칫솔은 치아 틈새에 부드럽게 넣어 찌꺼기를 제거하고 치실은 치아 사이 깊숙한 곳의 플라그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둘째, 구강세정기입니다. 특히 손 떨림이 있거나 치아 관리가 어려운 분들에게 정말 유용합니다. 물 분사 압력으로 잇몸을 마사지하고 음식물을 제거하는 동시에 잇몸 염증을 37%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셋째, 혀 클리너입니다. 입 냄새의 80%는 혀에 끼는 백태 때문입니다. 혀 클리너로 혀 표면의 세균을 부드럽게 닦아주면 입 냄새 제거는 물론 구강 건강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천연 구강 케어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내용이 길어서 오늘 영상에서 모두 다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준비했으니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식재료들로도 잇몸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저녁마다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앞에서 박 여사님께 알려드렸던 방법 기억하시죠? 먼저 식용 베이킹 소다를 물 한 컵에 반 스푼 정도만 타서 입을 헹궈 보세요. 입안에 산도를 맞춰주니까 세균이 자라지 못하고 입 냄새도 줄어듭니다. 또 일주일에 서너 번은 사과 식초를 물 한 컵에 한 스푼을 희석해서 가글해 보세요. 세균을 없애는 힘이 아주 강해서 치주염 같은 잇몸병 예방에 좋아요. 다만 식초는 산성이니까 가글을 하고 나서는 꼭 물로 한 번 더 헹궈 주셔야 치아가 상하지 않습니다. 코코넛 오일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숟가락 하나 정도를 입에 머금고 10분쯤 가글하듯 헹궈주면 됩니다. 오일 속에 있는 성분이 세균을 없애고 잇몸의 붓기나 염증도 가라앉혀줘요. 잇몸 라인에 살짝 발라주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 생강즙을 내서 치약에 한 두 방울만 섞어 쓰시면 상쾌하고 계피를 끓인 물로 가글하면 세균을 거의 없앨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계피 성분이 입안 세균을 99%까지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치약과 각을 선택할 때도 조금 신경 쓰시면 좋아요. 잇몸이 약하거나 잇몸 질환이 있는 분들은 크림처럼 부드러운 치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가 시려서 불편하신 분들은 연마제가 적은 치약을 고르세요. 구내염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은 거품을 많이 내는 성분 SLS가 들어있지 않은 치약을 찾아 쓰시면 입안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SLS라는 건 치약이나 샴푸에서 거품을 내주는 성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풍성한 거품을 만들어주는 재료죠. 거품이 많이 나서 입안이 깔끔하게 느껴지고 세정력도 좋아요. 하지만 입안이 민감하거나 잇몸이 약한 분, 구내염이 자주 생기는 분들에게는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입안 점막이 건조해지고 잇몸이 따끔거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잇몸 질환이 있거나 입안이 예민한 분들은
SLS가 없는 치약을 선택하시면 훨씬 부드럽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가글은 반드시 알코올 성분이 없는 제품을 고르세요. 알코올이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어 구강 건강에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에서 처방 없이 구매 가능한 클로르헥시딘 성분의 가글은 강력한 효과가 있지만 2주 이상 사용하면 오히려 구강 내에 좋은 세균까지 죽여 착색이나 미각 변화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꼭 단기간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가글은 절대 양치질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잇몸 질환 돈 들이지 않고 관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치과 치료는 무조건 비싸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혜택을 잘 활용하면 큰 비용 걱정 없이도 잇몸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만 19세 이상 성인은 연 1회 스케일링이 보험 적용돼서 단돈 1, 2만 원으로 잇몸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임플란트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일반 가격의 30% 수준으로 시술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혜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방입니다. 치과 의사로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를 잃었을 때 선택하는 마지막 방법이에요. 임플란트는 평균 수명이 10년에서 15년 정도이고 자연 치아처럼 차갑거나 뜨거운 느낌, 씹는 압력을 그대로 느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부터 잇몸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잇몸 건강이 바로 몸 건강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잇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 신호를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작은 습관들, 그리고 가끔이라도 치과에 들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남은 평생 동안 건강하게 행복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을 위한 작은 선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혹시 가족이나 주변 어르신들이 경험하신 이야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경험과 질문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또 주변에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누군가의 소중한 삶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항상 여러분과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 챙기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